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면요. 우선 긴급 회의를 연 것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복구하기 어려운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의뢰하는 인사지만 요즘 참 안녕하기가 쉽지가 않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거의 아사리판이죠. 한국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전부가 지금 난리입니다. 한번 일별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보고 계신 건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인데 하루 만에 5%가 빠졌다가 다음날 5%가 올랐다가 하락도 상승도 역사상 최대폭입니다. 당연히 주간 등락폭도 금융시장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도 그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그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요. 금융시장이 이런 조건들을 나쁘게만 반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우려가 커지면 급락했다가 다음날에 너무 빠졌나 싶으면 다시 올랐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또 빠졌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이 아사리판에서 시장의 관심은 바로 이 시장 발작이 경기 침체 또는 금융위기로 이어진 도화전이 될 거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 발작이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펀더멘탈과 무관한 이벤트라는 거죠. 국내에서 잘 알려진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도 최근 언론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3월 3일 미국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를 인하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면요. 우선 긴급회의를 연 것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보시면은 역사상 이런 긴급회의를 연 것 자체가 7번이고 이번이 8번째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미국의 통화정책회의, FOMC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원래는 1년에 8번이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하는데 그 폭이 0.25%씩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 2배인 0.5%를 내려버린 거죠. 재밌는 건 보통 연준이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쓰면은 특히 이런 서프라이즈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화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미국 증시는 발표 직후에 좀 오르는가 하더니 종가 기준으로는 3% 가까이 하락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그렇게 심한 건지 몰랐는데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이슈였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더니 결국 지난 주말에 대형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석유 생산 감축 회의가 결렬되면서 오늘 3월 9일자로 장중 유가가 배럴당 무려 30%가 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유가가 배럴당 60불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오늘자로 27불대까지 내려왔어요. 이 정도 유가 하락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즉 9일 장중에 코스피가 4%가 넘게 빠지고 일본은 6%, 호주는 9%가 빠집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요, 미국 연준이 이런 긴급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 사우디와의 사전적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최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저유가가 마냥 달간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 원가가 배럴당 30달러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긴급 금리 인하가 마치 에어백처럼 작용하길 바랬던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국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거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게 금융위기가 이미 온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보면은 이미 미국은 경기 불황이다라는 제목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기업들이 도미노 도산을 한다던가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에 실직자가 양산되고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불황이라고 보기엔 살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또 역발상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직격 타격을 맞은 델타 항공사의 주식을 대규모 매수한 거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웨이상진 교수라는 사람은 이 사태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식당, 항공 등은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안 쓴다고 밥을 굶는 건 아니거든요. 쿠팡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대체 소비를 한다는 거죠. 또는 영화관에 안 가는 대신에 넷플릭스를 많이 보더라. 그래서 이런 수요 때문에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D램 수출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또 지나가면은 공격적 소비가 시작되는 이른바 보복적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괜찮은 걸까? 단순한 이슈면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발작할 리가 없잖아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잠깐 숨 참듯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복구하기 어려운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체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한 달 임대료 내기도 벅찬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런 게 비단 자영업 가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여행사, 항공업 정말 힘듭니다. 뭐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여행사나 뭐 LCC 저가항공사가 엄청 힘들다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야기하는 큰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이제 웨이상진 교수가 사람들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이번 사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온라인 시대를 대폭 앞당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않았던 중장년 세대도 핸드폰을 들고 마켓컬리나 뭐 쿠팡을 통해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나가더라도 이 소비 패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총소비, 총수요로는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죽어나는 업체들 또는 실직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거스를 수 없는 또는 언젠가 올 변화라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게 순리지만 문제는 속도에 있습니다. 원래는 5년 또는 10년 뒤에 올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버리면은 경제는 쇼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변화로 마찰은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롯데만 보더라도 점포를 총 700개 중에 200곳을 갖다가 정리한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아주 비관적인 상상 한번 해볼까요? 가령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폐업을 하면은 뭐 해당 매장에 있는 건물들의 임대료 수익이 줄겠죠. 사실 건물주들이 어차피 부자인데 그런 거 좀 줄어든다고 큰 대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에 벌었던 뭐 부동산 리츠 투자 뭐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한 자산 가격의 붕괴와 소비 위축이 서민부터 중산층 넘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는데 사실 블룸버그 기사대로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주식시장도 금융위기 못지않게 빠졌잖아요. 문제는 그렇다면 바닥은 언제냐, 그리고 만약 반등을 한다면 급등하는 V자 회복이냐 또는 밑에서 계속 빌빌대는 L자형 침체냐, 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사실 그런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건 뭐 하던 간에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더 높은 가능성을 이제 주장하는 거지 사실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비교적 예상하기 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런 주식시장의 발작 증세가 또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진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바닥을 잡으려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뭐 저를 포함해서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투자 관련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한테도 셀 수 없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묻어두고 쳐다보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또는 손실을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투자하실 때 어느 때보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 시기는 뭐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뭐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돈은 유명한 짤이 있어요. 매수 타이밍 개꿀, 뭐 그런데 시체가 되어버렸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다가 제 손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S&P에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이게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과 자산 동시에 잘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